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부모생활 반갑습니다. 시간입니다. 네. 화요일과 토요일만 기다려요 하는 댓글을 네. 받습니다. 기다리시는 네. 분들 너무나 팬분께 감사하고요. 이제 네, 자주 뵈야죠.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은 슬기로운 슬기로운 아이들의 욕생활, 욕생활. 네, 아이들의 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네. 이제 욕을 하나요? 아이들 어떤가요? 많이 보잖아요. 네. 그런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전에 아이들보다 요즘 아이들이 욕을 더 하는 것 같지는 않다. 더 많이 하지 않나? 그래서 생각에는 뭐 채팅하거나 게임하면서 욕을 되게 많이 할 것 같은데 제가 느끼는 체감 지수는 더 많이, 유난히 심하게 욕을 많이 하는 것 같지는 않다. 옛날에도 안 하지 않았다. 충분히 많이 했어요. 아유, 네. 그리고 양껏 이제 했죠, 양껏. 정말 저는 여성 문화에서 자랐어요. 저희 집이 딸이 셋이고 막내 남동생이 있었지만 거의 이제 남자 구실 하지 못하고 자라서 우리는 다 남자 고운말. 구실은 뭐예요? 말 제대로 해. 남자 구실이 뭐야? 아니 결혼해서 잘 살고 있어요.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 이제 욕이란 거는 우리 집에 잘 없었어요. 욕 문화라는 게 아예 없었는데 주로 남자들이 많이 하죠. 남자들, 근데 결혼하고 알았어요. 남자들이 욕을 일상 언어로 써왔다, 쓰고 있다라는 거를. 다 쓰고 있다. 걸렸네. 욕 진짜 많이 해요. 진짜 우리 남편 욕 진짜 많이 해요. 근데 저도 진짜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욕의 종류가 다르다. 이제 그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뭐, 그쵸? 그래도 욕이지 뭐. 아니, 오늘 뭐 부모님들 욕 조심하시라고 말하려고 그랬는데 벌써 나를 일단 이제 공개하고. 기본으로 깔고 시작하면 뭐냐면 저희는 욕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 사람이고 저희들도 필요할 때는 욕을 쓰기도 하고 막 욕을 쓰면 막 큰일 난다 이 정도는 아니에요. 저희는. 그쵸? 굉장히 열려 있잖아. 열려 있죠, 욕에. 예, 열려 있어요. 저희는. 그러니까 욕을 약간 조금 해학적인 의미로 좀 받아들이는 그 부분이 좀 큰 사람인데, 그런데 이제 사실 욕의 의미가 여러 가지잖아요. 내 감정을 이제 표현하는 의미도 있고, 참 좋죠. 감정을 표현하기에 욕만한 게 있을까라는. 정말 그냥 축약적으로 그냥 그걸 딱 드러낼 수 있는 되게 좋은 표현일 수 있는데, 네. 근데 사실 아이들이 많이 표현하는 용도는 좀 다른 상대방을 이제 비하하거나 조금 기분 나쁘게 만드는 목적으로도 많이 놀리는 쓰고, 목적. 혹은 그리고 이제 본인 세 보이려고. 본인 세 보이려고, 친구들 사이에서 기죽지 않으려고. 네. 이 두 가지가 이제 크니까 나도 세 보이려고 쓴 그죠. 건데. 세 보였어? 약해 보여.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네, 저희 집에서 제가 욕을 제일 많이 해요. 네. 근데 안 세 보여요. 이제 약간 그러니까 욕을 아이들이 제대로 알 필요도 있고 언제 사용하는, 그러니까 절대 안 돼를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욕의 근데 가치도 이제 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 부모님들한테 꼭 드리고 싶었던 이유가 뭐냐면 욕은 부모님이 절대 못 쓰게 한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욕을 듣거나 쓸 일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평생을 살면서 욕을 분명히 무조건 생겨요. 네. 들어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있고, 네. 사실 그 통계가 있더라고요. 연구 결과인데 다른 말들보다 욕이 몇 배, 한 3~4배라고 표현을 하던데 몇 배 빨리 뇌에 받아들여지고 느껴진다는 거죠. 어휘 암기로 치면은 제일 잘 외워지는 단어. 그치. 실제로 이제 외국어 공부해도 욕부터 배우잖아요. 그러네. 뭐 F로 시작하는 거 뭐 이런 거 배운 거. 그리고 또 맞아요. 보면 각 세계에 사용되는 욕들이 또 비슷해요, 의미가. 그렇지. 대부분 다 맞아. 약간 성적인 의미를 넣어서 비하하는 그런 의미를 담은 욕들. 네. 그러니까 이거를 막고 집안에서 안 한다고 해서 얘가 욕을 전혀 모를 거라거나 얘는 욕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을 거라거나라고 하는 건 착각. 그거는 정말 착각일 아이들을 확률이 정말. 모르는 경우고 학교에서 교실에서 이제 뭐 1학년 때부터 심심찮게 욕이 많이 들려요. 써요. 네, 많이 들려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하고 있진 않아도 한 적은 없어도 듣기는 엄청 듣고 있다. 그렇죠. 리스닝이 되고 이 원어민 수준. 흘려듣기. 모든 애들은 교실 안에서 욕을 흘려듣기 하고 있고 일부 애들은 집중 듣기를 하고 있지. 제가 지금 누구한테 무슨 감정을 표현하고 있구나. 네, 그렇죠. 이런 것들을 다 알죠. 보통 이제 귀가 이렇게 열리는 애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애들이 노출되어 있는 상태다라는 걸 아는 상태에서 지도를 하셔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 중요한 거는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었던 그거죠. 욕이 좋은 것은 분명히 아니다. 네. 그런데 평생을 살면서 욕을 멀리할 수 없고 늘 욕을 자주 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제대로 좀 욕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의미를? 욕의 의미를 알고 어원. 사실 제가 학교에서 욕을 많이 하는 친구들이 있는 경우에는 욕을 제가 더 세게 감칠맛 나게 한번 욕을 한번 하기도 해요. 그 아이한테 하는 게 아니라 저도 해봤어요. 지금 민찬이 너 지금 뭐
시발이라고 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음. 한번 이게 움찔해요. 그러면 이제 내가 뭐 그거 그 욕도 말고 무슨 욕도 있잖아.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욕의 의미가 뭔지 알아? 해서 이제 알려주죠. 알려주면 보통 아이들이 아 그래 그렇게 좋은 의미야? 오늘 제대로 좋은 거 알았다 해서 더 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네, 맞아요. 네, 그 의미를 이제 설명을 해주면 대부분 성적인 의미라든가 상대방을 되게 깔아뭉개는 뭐 이제 멍멍이류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쵸. 설명해주면 아 그렇구나라는 걸 알면 함부로 선뜻 못 쓰죠. 멍멍이는 제일 단골. 멍멍이들 저는 약간 그 지랄 사투리 남쪽 지방에서 많이 쓰는 맞아요. 욕 같지 않게 쓰는 말 중에 하나잖아요. 어르신들이. 그래서 저는 되게 정감 있어서 좋아하는데 그 지랄이라는 표현도 사실 원래 뇌전증을 앓고 있는 그 사람들이 본인이 조절이 안 되는 상태에서 막 하는 발작하는 상황을 빗대서 이제 표현한 욕. 그래서 지랄 발광이라고 하는 거야? 그렇죠. 지랄하는 게 이게 예전에 간질이라고 했던. 어떤 증상이구나, 그게.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장애인을 비하하는 그런 표현인 거죠. 이제 그거에 연결돼서 이제 장애인 차별교육 잘 걸렸다 싶어가지고 이제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는데. 욕을 좋아해요. 욕을 좋아해요. 욕에 관심이 많아서 어원을 본인이 파헤치고. 그러니까 왜냐면 이 욕이 어떤 욕인지 궁금하기도 했는데. 잊혀져가는 문화유산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 욕의 의미를 알면 아 내가 요 정도까지는 할 수 있겠다. 이거는 하면 안 된다. 이 선을 부모님이 딱 정해주는 것도 좋은데 아이들도 한번 느끼는 거죠. 근데 사실 맞아요. 뭐 미취학이나 1, 2학년한테는 조금 과한 욕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욕들은 천천히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서 저도 사실 뭐 3학년 때는 거의 안 하고 4, 5, 6학년 아이들과 만났을 때 이미 본인들이 다 터득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데 이제 그건 거죠. 항상 문제가 되는 거는 이 욕을 하는 아이가 어원도 알고 본인이 선을 지켜서 이제 그걸 막 이제 굉장히 절제력 있게 사용을 했어요. 근데 듣는 사람은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 듣는 아이가 무시를 당했거나 놀림을 당했거나 불편하거나 무섭거나 화가 나면 이거는 언어 폭력의 일종이 될 수가 있는 나는 거죠. 그게 재밌어서 저 같은 사람은 좋은 표현이야, 재밌는 표현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써버릴 수도 있는 게 또 아이들이니까. 그런데 이제 초등 저학년일수록 그것 때문에 학교 생활이 힘들어지는 피해를 당하는 아이들이 있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아이들이 아직 절제력이 없는 상황에서 여기 뭐 나쁘지 않지 뭐 이렇게 이제 가다가는 왜 우리 엄마가 안 나쁜 거라고 했어? 이제 막 이러면서 막 친구한테 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욕이 어감이 되게 느낌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욕 찬양론자는 아니고요. 그냥 그런 매력이 있는데 또 말씀 잘하신 것처럼 그런 거죠. 약간 이게 내 감정을 표현하고 그냥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혼잣말처럼 사용하는 욕은 할 수 있다. 방에서 물론 이제 혼자 그것도 막 아빠 욕하는 거? 심한 막 쌍시옷 막 이런 거 싹 써가면서 막 이렇게 하는 욕은 그런데 젠장 요런 아씨 이 정도 아씨 짜증나. 스스로 혼자 감정을 추스릴 때 나에게 하는 욕 정도 가능할 수 있는데 저희 애들도 방에 들어가서 이제 그렇게 감정 추스리고 나오더라고요. 그럼 이제 쫓아가가지고 너 씨라 그랬어 이제 그러지 혼내지 않아요. 그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정말 딱 매듭을 지어줘야 되는 부분은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 쓰면 안 돼 하면서 이제 의미를 조금 설명해주고 다른 사람에게는 어떤 이유로도 그걸 쓰지를 않았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는 해줘야죠. 그리고 이제 진짜 궁금한 게 이제 남자들은 학교에서 되게 많이 쓰잖아 욕을. 그거를 이제 평생 계속 쓰는 건가? 맨발 멋나 막 이런 이 말은 거의 입에 붙어 있는 느낌. 그거 이제 평생 그렇게 쓰는 건가? 그때 시작한 욕을? 쓰다가 친구들 만나면 남자들끼리 친구 만나거나 고향 친구들 만나면 물론 이제 고상한 우아한 집단은 안 쓸 수 있는데 제가 속한 집단들은 많이 써요. 그러니까 뭐 같이 운동하다가 뭐 안 되면 땡발. 땡발. 땡발 나오죠. 멋나 힘들어. 약간 이런. 맞아요. 혹시 의사 선생님들끼리 모여서는 안 쓰고 막 그런 거 아니야? 제가 의사가 아니라서. 근데 왠지 쓸 것 같지, 그치? 남자 의사 선생님들은 가까운 사이라면 쓸 수 있을 것 같아. 편한 사이라면 쓸 수 있다. 허물 없는 사이에서는 그냥 욕을 이제 어떤 감탄사의 일종으로 사용을 하는데 이제 저희 큰애가 중학생이라서 한번 얘기를 들어봤더니 반에 욕을 하지 않는 애가 1명에서 2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나머지 아이들은 일제히 다 이제 무슨 문장 끝에 이제 다 붙이는 거예요. 어제 존나 힘들었어.
더워 땡발, 배불러 땡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있었어요. 제가 가르쳤던 6학년 아이 중에 모든 말 끝에 거의 그러니까. 땡발이 맨발이 들어가는. 그냥 맨발 힘들어. 오늘 빨리 끝나가지고 진짜 좋아. 말, 네. 이런. 너무 삐처리 너무 힘들다. 막 시원하게 하고 싶지, 지금. 나 진짜 그러니까 저 입이 간질거려. 진짜 유튜브 너무. 해도 되나요? 너무 하고 싶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채널이 또 애들이 보다 보니까 그러네. 네, 참아야 되는데 이제 라이브로 하고 이거 확 지웠으면 이제 좋겠다. 라이브로 한번. 용 라이브만. 아프리카 TV야? 네. 배틀 붙듯이. 네. 어쨌든 이제 애들이 일상생활이 이제 그렇게 돼요. 특히 남자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그게 그럴 되게 거다. 네. 정감 있고 친숙함, 친밀감을 표현하는 표현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 여자분들이 보거나 또 외부에서 봤을 때는 쟤네 뭐야 되게 왜 저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그 집단 안에서는 그게 되게 자연스럽고 그걸 안 하고 만나면 되게 어색하고 서먹한 관계이기도 한 그렇구나. 진짜 보시는 아버님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름 원칙이라고 한다면은 친구를 향한 욕은 안 된다. 친구뿐만 아니라 다른 상대. 사람에게 모욕하는 의미니까 그 네. 얘기는 하지 말자. 네. 그리고 욕의 의미를 간단하게 좀 예를 들면 그 있잖아요. 이제 어원을 설명하는 거니까 존나라는 이제 표현 그런 거 많이 쓰는데 네네. 그건 사실 그냥 남성의 성기를 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예를 들면 막 고추 이런 의미로 표현을 해주기도 해요. 저는. 그래서 너가 지금 하는 말이 그런 고추 이런 표현으로 지금 쓰고 있는 거야. 선생님이 그렇게 표현하면 되게 안 멋있지, 이상하지, 이제 이런 표현을 이제 불러가지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기도 그렇죠. 하는데, 네. 그러니까 더 많이 쓰는 맨발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어렵긴 해요. 설명해주기가. 네. 그런데 아까 말한 지랄 이런 거나 이런 부분들은 설명도 좀 해주시고 사용할 수 있는 대상 타인에게는 안 된다. 약간 선을 그어주시는 거예요. 무조건 안 되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을 표현할 수 있을 때는 어느 정도 수위는 쓸 수 있으나 또 가능하면 근데 좀 다른 표현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들이 그거밖엔 형용사가 없는 거예요. 존나 더워, 엄청 많고. 존나 배불러. 존나밖에는 형용사가 없어요. 만약에 이제. 말이 안 떠오르면 네. 와 이렇게 하면 되지. 이게 더 이상해. 어쨌든 그래서 이제 욕을 쓰다 보면 점점 어휘가 줄어요. 단순해지고 대부분의 형용사를 그 욕으로 대체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런 어휘 사용 면에서도 좋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혼자 끓어오르는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혼잣말로 욕이 터져 나왔다.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 어머님들 막 애 키우다가 막 쌍욕 터져 나올 때 있죠. 저는 그렇게 터져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이놈 새끼 시작해가지고. 막 개새끼 막 이렇게 막 나오는데 이제 그것들 얘한테 개새끼는 좀 심한 거 아니야? 얘한테 개새끼는 안 되지. 저는 너무 심할 땐 그렇게 했어요. 진짜 막 터져 나오더라고요. 애들이 너무 안 되는 행동을 둘이 막 하면서 낄낄거리니까. 근데 애들도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계속 그런 건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한때 정말 부모님들 다 겪어오신 그 시절이잖아요. 네. 그 학생 시절에 막 집중적으로 학습하고 사용하다가 이제 대학교 가면 정말 쓰는 거 한두 가지, 두세 가지 자기 취향에 맞는 걸로 딱 굳어지잖아요. 자기들도 이제 또 애인 만들어야 되고 하니까 적당히 하겠지, 그지? 그리고 또 사용하는 이제 장소를 가리게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그것도 그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욕했을 때 혼내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욕을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저는 우리 애들 내가 가르쳤다고 생각해요. 근데 친구들한테 또 배워갖고 와서 막 따라하는 경우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게 본인들이 하고 싶어서 막 억지로 찾아가지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해야지가 아니라 부모님이든 어른들을 통해서 먼저 시작했고 그렇죠. 친구들에게서 또 신조어를 또 듣고 그렇죠. 네. 그래서 아까 들은 표현 흘려듣기. 흘려듣기. 자기도 모르게 익숙해져서 자연스럽게 이제 욕 원어민들한테 노출이 되어 있는 그치, 상태죠. 그 상태에서 이제 생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자기도 모르게 충동적으로 뱉어버리는 상황이 거의 대부분인데 영어 계속 듣다 보면 영어가 맞아, 언제 맞아. 나오는 자꾸 것처럼 영어 욕도 그래요. 품격이 올라가나 언어로. 그래서 하는데 그걸 너무 그 자리에서 막 대놓고 지적하고 너 지금 뭐라고 했어? 혼을 내버리면 이거는 안 했으면 좋겠어. 애들이 점점 그거 움츠러들면서 하지는 않고 몰래 뒤로 가져가는 거죠. 그것들이 이제 쌓여 있는 거죠. 애들한테 쌓일 그래서 수밖에 이제 없죠. 그거는 어떤 의미인데 절대 좋은 의미가 아니야 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 의미. 그러면
저는 사실 처음에 시작을 했지만 되게 욕을 가치 있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그런 표현들이 죽어가는 게 너무 아쉽기도 하고. 맞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모욕감을 주거나 뭐 되게 기분 나쁜 상황이 아니다. 네. 그러면 그게 이제 유지가 그리고 되는 카톡에서든 교실에서든 친구에게 욕을 하는 것은 언어폭력, 그리고 학교 폭력의 그거는 원인 제공이 될 수 있다. 가해자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도 아이들한테 미리 얘기를 해주시고요. 되게 끝에 막 훈훈하게 의도치 않게 아이들이 이제 그냥 그냥 장난으로 했는데 근데 이게 받는 애들은 상처 받아요. 그래요. 진짜 맞아요. 받아요. 그러니까 네. 나는 가벼운 욕이라고 생각했던 맞아요. 수위의 욕이지만 집에서나 어디 가정에서 절대 욕에 대해서는 쓰지 않고 들어보지도 별로 못했던 아이들 같은 경우는 맞아요. 정말 그 욕이 되게 큰 충격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네. 거예요. 우리 어머님들 어떤 욕 하고 사시는지 너무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너무 사실 댓글로 막 배틀했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가 욕을 안 할 거라고는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러니까 더 많이 심하고 막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네. 학교에서 그래도 아이들이 부딪히거나 조금 뭐 열받는 상황이 학교 생기면 다니면 욕은 네. 다 한두 가지씩 쓴다. 네, 그것도 애들이 그렇게 생각을 어디서 하고 들었으니까 준비하셨으면 따라하는 거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욕과 관련된 어떤 고민이나 어떤 에피소드 있으시면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시면 댓글 보는 재미가 또 엄청나요. 네. 카페에 욕 동아리 하나 만들. 욕 스터디잖아. 그러니까. 모여서 욕 배우고 막. 그럼 뭘로 공부해야 되는 거야? 김수미 교재 하나 내. 김수미 배우 영상 놓고. 네. 하여튼 이제 그렇게 잘, 네, 너무 부정적이지 않은 네. 선을 정해주시고 잘 지도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우리 욕 전문가 이성준 선생님. 네, 뭐 특별히 뭐 욕에 대해서는 말씀 다 드렸고요. 네. 네, 우리 아이들 너무 욕을 안 할 거라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들과 즐거운 욕 생활. 결론이 이상하잖아.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